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증시 역시 현재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달릴까 말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뭐 미증시가 이제 장 막판에 살짝 의사록을 FOMC에서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약간의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사실상 지금 최근에 코로나 제2의 팬데믹 현상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또 미중 간의 갈등에도 좀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좀 우상향이 나왔고 또 막대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급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좀 숨고르기 장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코로나19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반배 상태에서 글로벌 증시가 다 패닉 상태에 빠져서 패닉 셀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K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지금 증폭되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또 대의 변수까지 좀 복합적인 요소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3월 같은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 판단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조정 시 확실하게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요. 또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로 우리가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은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를 두고 비축해둔 상태에서 그때에 맞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그 시장에 맞게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월 같은 시장의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으니까 너무 증시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3월과 같은 폭락장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달릴까 말까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종목들 많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일 살펴봤던 종목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목표가 터치한 종목도 있는데 일단 네. 전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두 종목만 오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OLED 후공정 업체고 또 숨겨져 있는 수소차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여파로 최근에 크게 과대 너프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시장이 거의 3에서 코스닥 시장이 3에서 4% 이상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홀로 3% 이상, 장중에는 거의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착기 그리고 탈포기 부분에서 기술력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4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OLED 시장의 그 점유율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신도기현의 매출은 당연히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숨겨져 있는 수소차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제가 다른 수소차 관련 종목들에 대비해서 이제 막 출발하는 수소차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막 전극 접합체를 진공과 열로 합착하는 장비인 진공 플레시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고 현대와 GM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대비 조정이 나왔던 거지 이 종목에 대해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전일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24,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는 27,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 라인대는 제가 2만 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짚어봤던 신도기현 지금 리뷰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자결제 관련주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IT나 제약 관련 종목들의 대다수가 5에서 7%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전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은 굳이 우리가 숨어있는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이제 거래처 자체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애플, 쿠팡, 뭐 테슬라, 그리고 베드라민족 이런 아주 굳건한 시장에서 굳건한
주가나 1등, 2등이 달리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 매출처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언택트 관련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6,000원 1차 목표가 설정해드렸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4,0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61,000원 라인대까지 잡고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관점으로 보유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일 살펴봤던 종목 두 가지를 리뷰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어떤 거죠? 첫 번째 섹터는요. 이제 사실 오늘 시장에 하락이 나왔던 이유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대유행의 지금 초기 단계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시장에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일에 이어서 또 응압병실 관련 종목에 이어서 코로나19 섹터에서 제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섹터를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가정 간편식 센터입니다. 가정 간편식 섹터 네.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섹터가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라는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이 중에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코로나19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순환매의 일환으로 아직 네. 출발하지 않은 제가 가정 간편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CJ 시푸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CJ 시푸드를 오늘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일단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요. CJ 제일제당과 함께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17%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은 가정 간편식 관련 종목에서 왜 CJ 시푸드를 가져왔는지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언택트 시대가 아니더라도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간편식 수요는 매년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매출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근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에 가정 간편식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수산물 가공 업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어묵이라든지 맛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비비고 김 그리고 햄 같은 가공육 햄 같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는데 CJ 그룹이기 때문에 탄탄한 그리고 또 안정적인 공장 관리와 위생 관리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상승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못 추격 매수하면 또 고점에 물려버리고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엇박자가 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음압병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GH 신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또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 종목들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가정 간편식 이 섹터는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섹터다라고 판단되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번외로 이게 백종원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번코리아가 내년 정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CJ 시푸드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레시피를 공개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CJ 시푸드라든지 CJ 제일제당 관련 상품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백종원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네, 짚어볼까요? 일단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요. 지금 3%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아까 좀 전에는 2%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었는데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딱 그 가격대 V자 반등이 나오고 지금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서 장기간의 기간 조정이 나와준 종목이고 이제 막 출발 직전에 거래량도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라인대의 상단 부위인 4,350원 라인대를 제가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2차 목표가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4,8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 라인대는요. 3,550원 라인대 박스권의 하단 부위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CJ 시푸드 만나보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거죠? 두 번째 섹터는 방금 전에 이제 코로나19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시장 여파로 전일 제가 신도기현처럼 과대 낙폭이 나왔던 섹터를 한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MLCC 관련 섹터입니다. MLCC 관련 네. 섹터입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맞습니다. 섹터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MLCC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 주셨습니다. 그럼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MLCC 관련 사실뿐만 아니라요. IT 관련 섹터 그리고 또 제약, 시장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정치 인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지금 이틀, 3일 동안 또 지난주에 5일 동안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10에서 20% 이상의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크게 시장의 업종 사이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MLCC 같은 경우는 적치 세라믹 콘덴서로 부품과 부품 사이의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는 부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바일 수요, 언택트 시대에서 모바일 수요 증가하고 있고 또 전장 사업이 확대되면서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미래차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예전에 산업의 쌀이라고 했던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 MLCC는 최근에 다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잘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은 가장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까 화면으로 잠깐 만나봤지만 다양한 네. MLCC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우리가 노려보면 좋을까요? 일단 MLCC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화전기입니다. 네, MLCC 대장주 삼화전기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구간 지나가고 있는지 현재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4.89%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삼화 콘덴서, 대표적인 삼화적에는 삼화 콘덴서 그룹의 콘덴서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전액 콘덴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작용했을 때 가장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도 이때 말씀을 드려서 바로 한번 수익을 목표가를 바로 터치했던 적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화전자도 말씀드렸었고 삼화 콘덴서도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삼화전기가 실질적으로 MLCC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 여파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대 낙폭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또 MLCC, IT 관련 섹터들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실적을 떠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무조건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제가 15,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시가선 부근 라인대를 제가 손절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손절가 라인대 16,000원 라인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의 관점 2분할이 됐던 3분할이 됐던 처음에 삼화전기를 매수하려고 했던 그 가격대를 나누셔가지고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9,2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1,000원 라인대, 바로 정고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삼화전기 모멘텀부터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일수록 많은 시청자분들이 매니저님께 더 네, 궁금한 게 많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전일 밤에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했어요. MBN 골드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을 했고 아직 제가 음악 병실 관련 섹터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동우바이오를 콕 집어서 말씀드렸었고 신도기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두 종목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해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고 매수하신다면 계좌에 큰 수익이 챙길 수 있고 포트를 압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장마감 방송을 바로 할 것이고요. 내일의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시장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에 시장 전략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또 짚었던 GH 신소재 지금 3일째 급등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또 어제 리뷰했는데 또 오늘까지 리뷰를 하려다가 또 네. 못다한 얘기들 김준호 매니저 따로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